엄마, 행복이는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고통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이가 엄마한테는 마지막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걔한테 5천만 원이나 쓰시겠다고요?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미친 걸까? 하지만 난 행복이를 포기 못해. 우리 행복이만이 내 곁을 지켜준 진짜 가족이니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1,0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우리 가족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냥 동물이라며 생명의 가치를 낮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반려견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68세 어머니와 이를 막으려는 자식들 사이의 처절한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숙희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3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지금은 15년째 반려견 행복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무릎에 웅크리고 앉은 행복이를 바라봅니다. 하얀 말티즈인 행복이의 눈가에는 백내장이 시작되었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니지도 못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저를 살린 건 행복이었어요.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지만 행복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거든요.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행복이를 지켜야 할 때가 왔네요. 자식들은 제가 미쳤대요. 개 한 마리 때문에 45억 재산을 날린다고. 하지만 전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봄날 아침이었어요. 15년째 하는 아침 산책, 행복이는 조금 느려진 걸음으로 저와 함께 아파트 뒷산을 오르고 있었죠.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행복이 하얀 털 위에 내려앉을 때마다 살짝살짝 머리를 흔드는 모습이 그렇게 예뻤어요. 우리 행복이는 벚꽃이 싫은가 보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걷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행복이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더니 털썩 주저앉았어요. 행복아, 우리 행복아. 떨리는 손으로 안아보니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어요. 15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제발, 우리 행복아, 정신 차려봐. 놀란 마음에 행복이를 안고 곧바로 윤수의 선생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유일한 가족인 행복이를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큰일인데요. 행복이 심장 판막증이 많이 진행됐어요. CT 찍어보니 심장도 많이 안 좋네요. 사실 이 나이면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살릴 수 있나요? 제발, 살릴 수 있다고 해주세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가능합니다만 윤수의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노령견 심장 수술이라 리스크가 있고 수술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수술비만 3천만 원, 그리고 수술 후 6개월간의 집중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죠.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의 절반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수 없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게 행복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지만 행복이는 매일 아침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수술 준비해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꼭 마련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 정민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은행 지점 대리로 일하는 딸은 제 통장을 몰래 조회해본 모양이었어요. 엄마, 미쳤어요? 개 한 마리 때문에 5천만 원을 쓰시겠다고요? 그 돈이면 우리 애들 1년 학원비예요. 아니면 제 카드빚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정민아, 행복이는 그냥 개 한 마리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엄마 우실 때 옆에서 위로한 건 저였어요. 걔가 아니라. 근데 지금 그 개한테 이런 돈을. 제정신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정훈이도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돈으로 해외 펀드 들면 1년에 15% 수익률은 보장됩니다. 걔한테 쓰느니 제가 운용해 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니 돈 다 자식들 거 아닌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돈뿐이었어요. 그 어떤 정이나 사랑의 마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딸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 데리고 왔을 텐데 혼자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방금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미경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은행에서 엄마 계좌 불법 조회한 거 들킬 뻔했대요. 내부 감사가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오빠가? 실은 미경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오빠가 왜? 오빠가 고객 자산 수억을 펀드에 몰래 돌렸다가 다 날렸대요. 지금 회사에서 들통날까봐 엄마 돈이라도 빨리 확보하려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무릎에 얌전히 누워있던 행복이가 슬픈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미경아, 네, 엄마. 엄마가 결심했어. 엄마 재산 45억, 행복이 수술비 빼고 전부 노령견 보호단체에 기부할 거야. 갑작스러운 말에 미경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엄마? 그렇게 하시면 널 제외한 다른 자식들 얼굴 보기 힘들어질 거란 걸 알아. 하지만 이왕 자식들한테 실망한 거 차라리 행복이 같은 아이들 돕는 게 낫겠어.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행복이가 제 무릎에서 살며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노을빛에 물든 행복이의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미쳤나 봐.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정민이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설마 미경이 너지? 정민이의 날선 목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뒤이어 정훈이도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이. 자식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행복이를 품에 안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제 선언 이후 자식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특히 정훈이가 수상했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요. 어느 날 정훈이가 고급스러운 투자 제안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외국계 투자회사 로고가 박힌 서류를 보니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특별히 관리하는 VIP 고객용 펀드예요. 수익률이 연 15%는 기본이고요. 어머니처럼 신뢰할 수 있는 분께 특별히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아들은 반들반들한 서류를 펼치며 달콤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급해요. 회사에서 제가 운용하던 고객 자산 몇 억이.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돈으로 메우겠다는 거니? 정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그러더라. 아들이 투자 이야기를 하거든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다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정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엄마 계좌에 이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됐대요. 돈 세탁 같은 걸 의심할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제가 엄마 계좌를 잠시 동결시켜놨어요.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그 돈이 탐나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훈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삼촌. 네, 다 준비됐어요. 강아지는 내일. 무심코 들은 전화 내용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작은 딸 미경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행복이를 시골 큰삼촌 농장에 보내려고 해요. 거긴 유기견들을 잠시 맡긴다고 했다가 다들 사라지는 곳이래요. 뭐라고? 그 순간 제 다리에 매달린 행복이가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미경이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유튜버 미경맘입니다. 오늘은 제 가족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해요.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노령견 보호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하자 자식들이 엄마를 핍박하고 있거든요. 미경이의 라이브 방송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언니는 은행원인데 엄마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동결시켰어요. 오빠는 투자 실패한 돈을 메우려고 엄마 돈을 노리고,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15년 반려견을 시골로 보내서 미경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의 분노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돈 때문에 이성을 잃은 거네요. 그 시골 농장. 혹시 그 전직 개농장인가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민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미경아, 당장 그 방송 내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 이제 더는 못 참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시끄러워. 너는 왜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엄마 재산이면 당연히 자식들 몫이잖아. 정민이가 미경이의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행복이가 크게 짖으며 정민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 망할게.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정민이가 행복이를 향해 발을 들어올리는 순간 제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민아, 네? 내가 그렇게 원하던 돈. 이제는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엄마, 내 동생 말대로야. 시골 그 농장이 어떤 곳인지 나도 알아. 거기 보내면 행복이가 어떻게 될지도. 그때 정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노후는 내가 날린 그 수억 원으로 만들지 그랬니? 순간 정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제 내 회사 직원이 찾아왔었어. 내가 투자한다며 받은 돈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다 말해주더라. 방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시청자들의 분노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정민이와 정훈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저는 행복이를 품에 안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행복이 수술하기로 했어.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령견 보호센터 설립 계획서야.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여기에 쓸 거야. 자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노령견 보호센터 설립 계획을 밝힌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수상한 대화를 들었다고 미경이가 급히 연락해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언니랑 오빠가 정신과 의사를 섭외했대요. 엄마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경이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전 재산을 걔한테 쓰겠다는 건 명백한 정신 이상이야.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강제 입원 수속을. 정훈이의 목소리였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게 더 큰일인 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환자 강제 입원으로 문제가 많은 분이래요. 게다가 오빠 회사 동기 동생이고요.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가 제 불안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듯 제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날 밤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을 누군가 조용히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속삭임. 조심해. 어머니 깨우지 마. 수면제는 탔어? 응, 강아지 사료해.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행복이는 이미 거실로 나가 있었어요. 행복아, 안 돼. 제 비명과 함께 강아지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도망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뛰어나가 보니 현관문만 열린 채 아무도 없었어요. 행복아, 우리 행복아. 온 집안을 뒤졌지만 행복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검은 봉고차에 뛰어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행복이를 찾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전액 인출하시겠다고요? 은행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45억 전부요. 그 순간 정민이가 은행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안 돼요. 그 돈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날 이미 다른 은행의 계좌를 만들어 두었고 이체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엄마가 45억을 지금 모두 인출했다고요? 정민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이 모든 건 그 망할 강아지 한 마리 때문이야. 정민아, 네? 그 망할 강아지라고 한 내 말 꼭 기억하마. 그 순간 정민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뭐라고? 경찰이 지금 회사에 수사팀이 들어왔다고. 정민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불법 계좌 조회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된 것이었죠.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엄마, 설마? 전 아무 말 없이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죠. 행복이를 찾아주세요. CCTV를 확인해보면 검은 봉고차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동안 정훈이에 대한 폭로도 시작됐습니다.
미경이가 보내준 투자 피해자들의 증언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훈이가 수십억을 이런 식으로 쏟아지는 폭로의 정훈이는 결국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융감독원에 제보가 들어간 뒤였어요. 그날 저녁 미경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행복이 찾았어요. 시골 큰삼촌 농장에. 우리 행복이가 근데 엄마? 행복이가 많이 아파요. 사료에 수면제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차를 몰아 시골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농장,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행복아 케이지 구석에 웅크린 행복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신장이 더 망가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농장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훈이었어요. 도망치듯 이곳까지 온 모양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융사기로 날린 돈이 50억이 넘어요. 이대로 가다간 감옥에. 그래서 어머니 돈이라도. 정훈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눈물이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어요. 내 새끼 행복이한테 이런 짓을 한 내게 이제 어머니는 없다. 그날 밤 행복이를 안고 응급동물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이야기를 울며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2시 행복이를 안고 도착한 응급동물병원. 윤수의 선생님이 긴급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신장이 거의 망가졌어요. 심장도 상태가 심각하고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행복이만큼은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심장 수술과 신장 투석을 동시에. 위험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8시간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병원 주차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정민이와 정훈이가 까만 세단에서 내렸고 뒤이어 낯선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실버타운 특수케어팀입니다. 보호자분들 요청으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들이 바로 자식들이 고용한 감금 전담팀이었던 거죠. 어머님, 이제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재산 날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생방송 촬영 중입니다. 지금 자식들이 강제로 어머니를 납치하려 합니다. 미경이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채 나타난 거예요. 다들 이 영상 저장해주세요. 이게 바로 제 언니 오빠가 엄마를 강제 입원시키려는 현장입니다. 순식간에 시청자가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다 나오는데 미쳤나 봐요. 자식들이 이럴 수 있나요? 당황한 정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미경아, 너 이러면 안 돼. 우리 가족 일인데. 그때 병원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형 은행 직원의 고객 정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지점 대리 P씨는 자신의 어머니 계좌를 불법 조회하고 정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장났다는 걸 직감한 듯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행복이는 진정하세요. 일단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정훈이가 갑자기 휴대폰을 보더니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금융감독원의 긴급 소환장이 떠 있었어요. 투자자 전원이 집단 고발을 한 것이었죠. 어머니, 저 잠시만. 정훈이가 뒷걸음질 치더니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듯했어요. 오빠, 도망가면 더 힘들어져요. 미경이가 외쳤지만 그는 이미 차에 올라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미경이의 라이브 방송 조회수가 50만을 돌파했다는 알림이 울렸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노견 유기 자식들이었습니다. 엄마의 강아지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고 각종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어요. 수키 씨,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머님의 사연이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민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전 이제 어쩌죠? 은행에서 징계위원회가. 그때였어요. 행복이가 중환자실에서 희미하게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아 달려가 보니 행복이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행복이
이제 아무도 우리를 헤어지게 할 수 없어. 며칠 뒤 정훈이는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정민이는 은행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미경이의 폭로 영상은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노령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엄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미경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행복이를 품에 안은 채 전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행복이를 위한 일을. MBC 뉴스데스크 스튜디오. 차가운 조명 아래 행복이를 품에 안고 앉아있던 제 모습이 중계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엄마의 강아지 사건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계신 박숙희 어르신과 반려견 행복이를 모셨습니다. 최근 SNS에서 노견 유기 자식들이라는 해시태그로 화제가 된 그 주인공이신데요.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제 무릎 위에서 행복이가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어요.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어르신, 자식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실 줄 예상하셨나요? 네. 사실 전부 알고 있었어요. 스튜디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신지. 작년 이맘때부터였어요. 정민이가 은행에서 제 계좌를 불법 조회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죠.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1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힌 일기장이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돈 앞에서는 자식도 마음이 변한다. 모든 걸 기록하라고.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정훈이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내용, 정민이의 불법 계좌 조회 기록, 심지어 허위 치매 진단서를 준비하려 했던 정신과 의사와의 통화 녹음까지. 남편이 그랬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가 가장 악질이라고. 그래서 전 기다렸어요. 모든 증거가 쌓일 때까지.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경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서 이런 준비를? 미경아,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였다는 걸 잊었니? 아이들 생활기록부 쓰듯 꼼꼼히 기록했을 뿐이야.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행복이가 조용히 일어나 앉더니 제 손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잘 아셨어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반전을 공개하려고 해요. 유리잔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재산은 45억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주식, 총 200억대의 재산이 더 있었죠. 자식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남편은 자식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큰 재산을 남기면 서로 욕심을 부릴 거라는 걸.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을 신탁으로 남겼죠. 스튜디오가 술렁이는 가운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산 전체를 투입해 행복이와 친구들 노령견 보호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카메라가 계획서를 비추자 아나운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이 계획서에 따르면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노령견 전문 병원과 재활센터까지. 네, 우리 행복이처럼 나이 들어버려지는 강아지들을 위한 곳이에요. 수술비가 없어 안락사를 선택해야 하는 일도 나이 들었다고 유기되는 일도 없었으면 해서요. 그때였습니다. 생방송 중인 스튜디오에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엄마, 정민이와 정훈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무릎을 꿇고 우는 자식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른다. 일어나라. 이제 다 지났어. 그때 행복이가 천천히 자식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미경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유튜브 수입 전액을 보호소에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호소 운영에도 참여하고 싶은데? 그래.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이제는 돈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방송 이후 전국에서 후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지원을 약속했고 수의사들의 재능 기부도 이어졌죠. 그리고 한 달 뒤 행복이와 친구들 보호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정민이와 정훈이도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하며 봉사자로 나섰죠. 새로운 시작.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행복이와 친구들 보호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이 친구도 좀 봐주세요.
매주 토요일이면 초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오곤 합니다. 마치 제가 교단에 서 있던 그 시절처럼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죠. 어머니, 3층 재활센터에 새로운 장비가 도착했어요. 미경이가 이제는 보호소의 실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행복인의 이야기는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고 그녀는 수익금 전액을 보호소에 기부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훈이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출소 후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강아지들도 이제는 그를 따르며 꼬리를 흔듭니다. 엄마, 이번 주 회계 자료 검토해주세요. 정민이도 달라졌습니다. 은행을 그만둔 후 보호소의 재정을 관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엄격했던 눈빛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죠. 어머님, 행복이가 아침부터 안 좋아하네요. 수의사 선생님의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행복이는 많이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행복이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을 시작했잖니? 행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자식들이 이제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르신, MBC 스페셜 촬영팀입니다. 오늘도 여러 방송사와 기자들이 보호소를 찾아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나이 드는 법이란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고 하네요. 행복이가 처음 왔을 때 사진이 이거예요. 미경이가 15년 전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얀 손뭉치 같던 아기 말티즈가 이제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네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가족 봉사활동 오시는 분들이 30팀이나 된대요. 정민이가 예약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와서 노령견을 돌보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득 정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아까 위층에서 한 할아버지 강아지를 돌보다가 그 강아지가 저를 쳐다보는데 마치 그날의 행복이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그때 행복이가 힘겹게 걸어와 정훈이의 발치에 머리를 비볐어요. 용서한다는 뜻일까요? 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SBS 동물농장에서 우리 보호소 특집으로 하고 싶다고. 미경이가 들뜬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령견의 아픔을 알게 되겠지.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마당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노견들과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나 봐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돈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행복이가 제 무릎에 기대어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보인 배신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었네요. 돈 때문에 서로를 불신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행복이 덕분에 수많은 노령견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때론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행복이와 함께 보호소로 출근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노령견들을 돌보며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행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버지, 23년 만에 찾아왔는데 돈 때문이라고요? 이야, 내가 널 찾은 건 제발, 우리 딸 수술비만이라도. 그래서 불법 장기 이식을 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다 두 분 다 돌아가실 수도. 23년 만에 찾아온 혈육. 하지만 그의 목적은 장기 이식. 불법적인 선택 앞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희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다음 편 23년 만에 찾아온 아버지의 충격적인 제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